약사님, 사실 몸에는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눈에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도 피부에도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방광염도 있고. 그렇죠. 염증이 엄청 많을 텐데 네. 그 염증에 쓰는 항방 과립제제는 딱 한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눈 다래끼라든지 그쵸. 목에 염증이 쓰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황련해독탕, 그리고 용담사간탕, 배농상급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근데 이 사실 염증약이라는 거는 열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동양의학적으로는 염증이라는 것이 불화자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즉 열에 열이 가중되면서 그것이 염증화되기 때문에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이다 그러면은 열을 좀 풀어주는 것들이 대부분 염증약에 쓰인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열을 풀어주는 약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게 눈이든 목이든 피부든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황련해독탕, 네. 용당사간탕, 배농상급탕 이 네. 세 가지. 네. 네. 이런 것들의 용도가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네. 각각의 염증에는 어떤 약재들이 더 적합한지를 한번 공부해 보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황련해독탕에는 어떤 약재가 있는지 알아요? 황련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황련해독, 황련 있죠. 예. 황련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예. 우리가 이제 황련해독탕은 4가지 약재밖에 없기 때문에 외울 수 있거든요. 네. 황금, 황련, 황백, 치자. 네. 황금은 심장과 폐 열을 식혀내려준다. 네. 황련은 상초와 중초의 이 습과 열을 식혀내려준다. 네. 황백은 하초 신장의 습과 열을 풀어내려준다. 네. 치자는 간 담에 이 정치되어 있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내려준다. 네. 그러면 오장육부 전체적인 이 복강 내부 안에 있는 열을 다 내려줘. 식혀내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그 장부 안에 열이 꽉 차 있는 걸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복강 내부에 이렇게 차 있는 경맥에 열이 있는 걸 내려준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차오르고 피부에 열이 차오르는 것을 황련해독탕으로 식혀 내려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분들이 쓰기 좋을까요?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요. 얼굴에 막 열꽃이 올라와요. 피부에 열꽃이 올라오고 막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좀 빨갛게. 네. 그리고 눈에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진물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요. 이럴 때도 황련해독탕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용담사간탕이 있는데 용담사간탕에는 어떤 약재가 있냐면 당연히 못 외우겠지? 당연히 못 외우고 용담은 있다는 건 또 네. 당연하겠죠. 용담사간탕은 용담과 치자라는 약이 간담에 열을 식혀준다. 그리고 목통, 택사, 차전자가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소변을 통해서 빼내준다. 생지향과 황금이 심장과 이 상체에 있는 열을 식혀내려준다. 당기가 간의 혈액을 자양해준다. 그리고 감초가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해주고 중초를 편안하게 해준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간담의 열을 식혀주고 습열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의 혈을 보충해서 인체에 혈액을 좀 보충해줍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어디에 씁니까? 라고 한다면 간담 경락에 생긴 열. 우리 간담에 열이 생기면 가장 먼저가 신경질 짜증이 나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간은 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열이 생기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생기고 눈이 충혈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간에 열이 생기면 생식기에 충혈이 돼가지고 생식기 쪽에 또는 방광 쪽에 이 습열로 인해서 방광염이 생겨요. 또는 생식기에 뭐가 돋아나고 가려워요.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또 아파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한 증상들이 용담사간탕을 쓰면 해결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배농상급탕. 네. 사실 다래끼에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네.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 과립은 어떤 과립일까요? 배농상급탕에 어떤 약재가 들어가 있죠? 작약이랑 길경이랑 위장약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배농상급탕의 그 원리 자체가 작약과 지시를 써서 간의 열과 비위장의 열을 식혀내려줘요. 네. 따라서 간과 비위장의 열로 비롯된 피부의 종기를 삭혀 없애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하여 건강, 대추, 감초, 길경을 씀으로써 중초 소화기관을 활발하게 순환시켜 줌으로써 위장에 의해서 피부 살갗에 습이 정체된 것을 풀어내려 줄 수 있죠. 전체적인 느낌은
비위장과 간의 열로 인해서 눈다래끼라든지 목에 편도가 많이 크게 붓는다거나 엉덩이 종기라든지 이런 종기에 배농상급탕을 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확실히 이걸 세 개를 들었을 때 결국 몸에 열을 내려주는 건 확실히 알겠고 네. 거기 이제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열이 강하고 많을수록 종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배농상급탕을 씁니다. 네. 간의 열로 비롯되는 생식기의 열, 즉 생식기에 도단하고 소변에 문제가 있고 눈에 좀 충혈이 생기고 진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용담사간탕. 이 용담사간탕은 간의 열에 치중되어 있고 황련해독탕은 그거 다 상관없이 이 전체적인 복강 내부의 열이 그냥 전체적으로 팽창되어서 가슴이 답답해요. 얼굴에 피부에 열독이 올라오고 여드름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피부 자체가 습진이라든지 열에 의해서 가렵고 피부가 올라와요 할 때는 황련해독탕을 씁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해봐요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배농상급탕은 열이 너무 많아서 종기 같은 게 생겼을 때 쓴다. 열이 좀 뭉쳐서, 그러니까 열이 뭉쳐서. 많으면서 뭉쳤을 때는 종기가 되는데 이 종기에는 배농상급탕을 씁니다. 용담사간탕은 이 간으로부터 비롯된 소변과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면 좋다. 간 경맥이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겨도 용담사간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황련해독탕은 전체 복강 내부에 있는 열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피부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열독이라든지 열독 그런 거에 가슴 답답한데도 쓸 수 있다. 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이 약재들을 섞어서 사용 가능하다. 항상 모든 과립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약들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저희 신랑이 최근에 이 눈 밑에 다래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막 배농상급탕을 먹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랑이 배농상급탕을 먹고 3일이 지났는데도 이 다래끼가 안 없어진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랑이 당황한 거죠. 네. 왜 자기는 배농상급탕을 사람들한테 다 이제까지 드렸는데 왜 안 고쳐졌냐면 우리 신랑은 약간 얼굴이 하얀 허약자거든요. 즉 이 열이 굉장히 뭉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분산되는 열이 약간 뭉쳐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배농상급탕으로 풀지 않고 신미패독하고 황련해독을 이렇게 적당하게 써가지고 이거를 좀 풀어 헤쳐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좀 눈 감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체질에 맞게 이걸 쓰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 약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운이 이렇게 처져요. 약을 잘못 쓰면 열이 식혀 내려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다래끼 환자분들이나 좀 신중하게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약들은 다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허약자나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위장이 차고 냉한 사람이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런 사람한테 이 세 가지 약재를 쓰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얼굴이 허옇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몸에 기운이 없는데 염증이 있다고 이 약을 자주 드리는 것은 되게 해로울 수가 있죠. 오늘 그래서 몸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염증에 대해서 어떤 과립이 있고 그것들의 차이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차이뿐만 아니라 이 약들을 주의하시는 분들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뭔가 배농상급탕을 드리더라도 조금 더 주의하면서 드릴 수 있고 여쭤보고 좀 알맞는 분들한테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련해독도 하고 지금 용담사간탕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알면 어떻게 아니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배농상급탕이니까 네. 특히나 그런 가장 자주 나가는 과립인 만큼 더 주의해서 드리겠다 이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용담사간탕도 예를 들어 방광염이라든지 하부 생식기 쪽에 가려움이라든지 이게 눈 쪽에 쓸 수가 있는데 허약자한테는 용량을 좀 줄여서 쓴다거나 아니면 단기간만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들의 황련해독탕, 용담사간탕 그리고 배농상급탕에 대한 이야기가 한방으론 염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